네, 멤버님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대체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또 휴일에 편안히 쉬고 계시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에 굉장히 좀 고난의 시간을 가지다가 하루 사이에 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사이에 갑자기 또 상승을 하니까 우리 멤버님들과 크롱님들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휴일인데도 빠르게 긴급 시황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운영 중인 오피셜 클럽에 톱 100 컨텐츠를 올려드리면서 이 톱 100은 100위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주안점들을 다루는 컨텐츠인데요. 거기서 3월 7일에 있을 백악관의 암호화폐 회의를 언급드리면서 이 서밋에서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각종 암호화폐들이 도입될 가능성들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예상대로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정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중요한 기사들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늘 또 강조드렸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가격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시장의 우려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트루스 소셜에 본인의 계정에 올린 글인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드디어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XRP와 솔라나와 에이다까지도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반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XRP와 에이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좀 부대낌의 과정이 컸었는데 상당 부분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악관의 크립토 AI 차류로 있는 데이비 삭스가 본인의 X 포스팅을 통해서 3월 7일에 있을 회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기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텐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갖다가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첨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두 가지 의견으로 좀 갈라지고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데비 삭스가 뭔가 시장에 기대감만 많이 주고 나서 다시 시장에 기대감만 많이 주고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가격이 더 하락하는 어떤 원인이 되어버렸었는데 이번에도 데이비 삭스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데이비 삭스가 본인이 앞으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고 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코인베이스의 CEO이죠.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본인의 X에 글을 올려가지고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직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만 도입하는 것이 최고의 옵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선명한 어떤 성공 공식이 될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야말로 디지털 금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머지 자산들을 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미국이 가고자 하는 어떤 기조 자체는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완전히 동일한 입지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담긴다기보다는 인덱스 펀드나 어떤 특정 인덱스처럼 비트코인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물량으로 담기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알트코인이 여기에 담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덧붙여서 알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 남은 기간 동안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플리마켓 한번 가보시면은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현재 8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준비금의 핵심이 될 것인데
자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두 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XRP, 솔라나, 에이다 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각각의 알트코인들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시장에서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늘 시장에서는 악재가 전해지면은 추가적인 악재가 정말 산더미처럼 전해지게 됩니다. 정말 융단 폭격을 하듯이 악재 소식이 전해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은 더 많은 악재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약간 변화되는 움직임들을 보이니까 다시 또 호재 소식들이 시장에 더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털의 CEO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날로그 금보다 나은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XRP를 언급하면서 XRP를 전략 준비금 자산에 포함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에 대해서는요. 언제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의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온체인 지표와 차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시장에 어떤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연령대에 따른 즉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간에 따른 실현 손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현 손실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걸 갖다가 매도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한 걸 의미합니다. 즉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는 늘 강조했던 부분이 미실현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언제든지 큰 폭의 미실현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팔지 않으면은 손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월등하게 올라간 이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의 색상이 요 주황색과 요 3개 색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 내에 그리고 일 주일 내 그리고 하루 동안의 어떤 투자 비율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한 것들은 단기 보유자 그중에서도 3 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전에 투자를 하시거나 장기 보유자들은 실질적으로 실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부분 단기 미실현 손실이 크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어제와 오늘 오전 동안에 크게 반등했던 구간들에서 이 네테이크 볼륨에서 굉장히 많은 매입세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흐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봤더니 코인베이스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3월 7일에 있는 회의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에 전해지면서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즉 미국발 수요 그중에서도 미국 기관발 수요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큰 폭으로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드딥 전략을 유의미하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요인들과 시장을 계속해서 반등시킬 요인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확인했을 때 더 우위에 있는 것들에 무게감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고 XRP와 솔라나, 에이다 같은 또 주요 알트코인들도 더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요. 22평선은 넘어섰는데 122평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구간에서 딱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지만 이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미래를 모르는 투자자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구간만 오면은 본전이라도 찾고 나가자라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2평선을 터치하고 이미 22평선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좀 시기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RSI도 과매도 구간에 있다가 이평선을 돌파하고는 순식간에 중립 구간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MACD 상으로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려고 하는 징후들이 있는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호재들 이외에도 추가적인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3월 7 일에 있을 이 이벤트들에 더 많은 기대감들이 붐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22 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들에서 중요한 또 상승 전환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52 평선까지 돌파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급격하게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이드립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고, 현재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 구간을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DCA 전략으로 모아나가시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시점은 바이드립 구간은 지나갔고, DCA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구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바이더딥 구간으로 가는지 여부들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구간으로 진입할 경우, 즉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거나 온체인 지표상으로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가 1을 하회하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꾸준히 바이더딥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본인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122평선을 올라가서 다시 반등 구간으로 가는 것들, 즉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 매수 구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평선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추세적인 어떤 전환의 시그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이더딥에 비해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3월 7일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동안에 이 회의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바이더 루머, 셀더 뉴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현실화됐을 때는 오히려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천정부지로 올라간 구간에서는 절대로 올라타시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비트코인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동성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과 그리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통해서 빠르게 시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2개씩, 3개씩 그 이상도 올려드리곤 했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에 많은 변동성들과 또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시황 통해서 우리 멤버님들과 크롱님들께 방향성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박 작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꿋꿋하게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우리 멤버님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